오늘 주제는요, 2023년 교육분야 목재교육연수 학교 내 목공실 만들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감 박병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전국 창립 목공 교사 모임이라는 밴드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듣고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저희 혹시 밴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창의 목공교사 모임이라는요. 그래서 요거 목공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 혹시 목공에 관심 많으시면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요. 제가 진흥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4회차더라고요. 4회차 6월 15일 학교 내 목공실 만들기 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학교 목공실 공간에 대한 생각과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공간 활용 사례, 공구 등을 소개하는 강좌를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목공실을 만든 사례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공실을 꾸민다고 얘기를 하죠. 교육에는 요즘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교육에 트렌드가 있죠. 예전에는 스팀 교육이 트렌드였고, 그러다가 이제 메이커 교육이 트렌드였다가, 지금은 이제 뭘로 넘어가고 있냐면요. AI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트렌드 중에서 우선은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중점을 우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면 경기도의 메이커 교육은요, 레인보우 메이커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듯이 7개의 숫자를 가지고 메이커 교육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보시면 발명과 목공, N에 해당되지요.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메이커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뭘 만드는 거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제 관리자를 되고 나서, 우리 이제 교감이 처음 됐거든요. 되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제가 느낀 것은, 목공이 항상 유행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리자분들과 목공실을 만드는 분들은 목공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인데, 이런 것들. 목공실을 만들겠어요. 라고 하면, 요즘에는 왜 그게 어떤 장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 메이커실을 만들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요즘에 메이커 교육이 대세지 라고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메이커 교육을 하면서 메이커 교육을 한다. 결국은 메이커실을 꾸미는데 50% 이상은 목공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공실을 꾸미고 한다라고 하면 약간 다목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서 메이커실을 꾸민다. 그런데 이것을 메이커실을 꾸미다 보면 결국 원점은 목공실 위주의 메이커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는 목공 중심의 메이커 교육을 하는 건지는 뒤에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만들어 놓고 온 한가람 중학교의 메이커실이거든요. 이 수업 장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라 좀 끊길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메이커실인데 목공하고 있고요. 목공 막 한참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전기자동차 만들기라고 해서 저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기술과정 수업이고 밖에서는 이제 먼지 불 넣고 있고 여기는 이제 메이커실 2 전문 목공실을 지나서 제가 수업하는 당시에는 이제 3학년 애들한테 메이커실 1, 2를 뺏겨서 지금 여기에 뭘 하고 있냐면 밖에서 2학년 애들한테는 지금 밖에서 지금 목공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목공 수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제가 메이커반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목공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이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자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시작을 하면 자는 애들이 없이 정말 열심히 다들 하죠. 그렇죠. 이 학생들은 구조목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이 동아리 학생들의 결과물을 한번 보신다면 이 학생들이요 학교 공간을 재구성했습니다. 목공을 통해서요. 여기 보시면 저기 빈 공터 있죠. 이 빈 공터를 저 구조목을 가지고서 피크닉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자기네들이 학교 공간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이름이 뭐냐면 아까 저희 예전에 메이커실이 블루 앤 오렌지거든요. 그래서 비에노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 앉아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스터디 카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런 빈 공간에 저런 테이블을 놓고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도서관과 학교 간의 그냥 공터입니다. 저런 공터를요, 아까 목공 동아리, 메이커 동아리가 목공을 중심으로 한 메이커 동아리 학생들이 이 공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학생들 작품이에요. 잔디, 인조단지 사달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 인조단지 깔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피크닉 테이블을 갖다가 그리고 테이블 갖다가 여기다 놓겠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 모양은 태극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목공은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그 학교 변화, 학교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공실을 꾸며야 되는 목적이 아닐까 신청을 합니다. 교과 보충 활동에서도 결국은 목공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또 구조목을 통해서 뭔가 애들이 또 열심히 자르고 있죠. 제가 기술교사거든요. 기술교사인데 트러스 구조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그 다빈치가 만든 다빈치 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맨날 젓가락으로 만드는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실물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서 구조목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서워하긴 하나 그래도 정말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목공이 주는 교육적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교 목공실 구축에 관련돼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한 발짝 목공실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요즘 드는 생각이거든요. 돌고 돌아입니다. 돌고 돌아, 라운드 투 라운드. 요 두 가지를 키워드를 갖고서 아마 목공실을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스텝 바이 스텝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목공실 구축의 첫 번째 한 발짝 한 발짝씩. 제가 여러 가지 목공실을 몇 군데를 구축을 하면서 계속 학교를 옮기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전 학교죠. 전전 학교의 파평중학교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파평중학교에 딱 갔더니요. 여기는 소규모 학교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애들만 즐거운 학교였습니다. 학교 다니는. 그래서 목공 수업을 하려고 했더니 정말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산도 200만 원이 끝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예산에 맞춰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학생 지금 여학생들 잘하고 있죠. 여학생들 오히려 톱질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수업을 한다, 첫 목공 수업을 한다. 그리고 학교에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톱, 그죠? 톱 하나, 양날톱이 아니라 외날톱이죠. 외날톱에 톱 가이드. 애들 톱질을 잘 못해요. 직선 자르는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석으로 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톱 가이드. 그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구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램프. 클램프. 그리고 드릴이죠. 요게 이제 목공실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소의 기본 장비입니다. 공구 소개도 있어서 공구 소개도 같이 말씀드리면요. 공구는 좋은 거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국산 목재 그리고 국산 공구도 추천합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할 때는 좋은 공구는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공구라고 하지 말고 비싼 공구. 외국제 비싼 공구는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나라 계양이나 아임삭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을 내서 저희가 이제 욕심을 내서 배터리 용량도 큰 거를 사봤는데요.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해서 배터리가 크고 용량이 크고 전압이 크고 하다 보면 배터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전동 공구, 전동 드릴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것들은 약간 값싸고 가벼운 거 위주의 전동 공구를 추천을 드립니다. 돌리다가 중1학년, 2학년 아니면 3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전동 공구를 처음 사용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드릴을 박다가 드릴이랑 자기 손이랑 같이 돌더라고요. 무거우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가벼운 전동 공구를 배터리는 좀 약해도 전압은 좀 약해도 약간 가벼운 전동 공구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아임삭 제품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교사용으로서는 조금 더 고가의 출력이 좋은 것들을 한두 자루는 갖고 계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화평중학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텝 바이 스텝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시골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애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트리벤치죠. 트리벤치 이런 거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이런 트리벤치를 만들었고 옆에 야외용 그네 톱하고 전동 공구만 있으면 아까 보이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시골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얘 뭘 것 같습니까? 보시면 닭장이에요. 애들 닭하고 토끼 키운다고요. 그 학생회에서 닭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정말 애들이랑 인터넷 찾아가면서 아무 설계 도면 없이 논의하면서 여기 닭 보이시죠? 닭장과 토끼장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분하고 새 집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이렇게 애들이랑 하다 보니 그 학교에서 이 목공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고 교육적 효과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학기 말에 됐더니 돈이 남았어요. 학교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캐치해서 교장선생님, 저 애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목공 수업을 하는데 목공 장비, 목공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평중학교에서 만든 목공실이 이렇습니다. 뭐 실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조그만 교실 반칸짜리가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공실을 만들었고
끝판왕은 그거죠. 목공의 끝판왕은 여기 보이는 거전 테이블소예요. 그래서 테이블소 그때 한 대 놓고 그리고 나서 저기 끝에 한번 보이는 것처럼 각도 절단기를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집진기 놓고 이제 여기 저는 구조목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목이 여기 잔뜩 쌓여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소가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이 테이블소에 대해서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목공실을 꾸민다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할 거예요. 목공실을 꾸민다면 뭐 관리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세요. 박 선생이 가면 저 장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꼭 사야 되는 건가?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꾸민다고 허락을 받았으면 각도 절단기를 살 건가? 테이블소를 먼저 살 건가? 그리고 만약 테이블소를 산다면 어떻게 할 건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묻는 것 중에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목공실을 꾸민다라고 했을 때 항상 물어보시는 게 박 선생님 가면 장비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 저 산만큼 다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떠나가지고 뒤에 사람이 저걸 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예요. 어쨌든 제가 저 견적의 만큼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뽑아놓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뽑아놓고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쓰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본전치기 이상은 하신 겁니다. 라고 해서 항상 설득을 우선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각도 절단기냐 테이블 쏘냐. 저는 우선은 된다라고 하면 뭘 생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구조목 수업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각도 절단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테이블소가 끝판왕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장비들은 애들을 위한 장비라고 하면 테이블소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단을 해서 갖춰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얼마큼 잘라서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그 목공소에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잘라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테이블소를 결국은 필요하게 돼서 산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제일이죠. 네, 저희 학교 종치고 있습니다. 끝나면 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그 파평중학교에서는요, 여기 SC2라는 그 유럽식 테이블소를 샀거든요. 좋아요. 잘 잘려요. 그런데, 저희 전국 창의 목공교사 모임에서, 저희 교사 모임이잖아요. 그거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에요. 이때는 목공의 확장, 실용성을 위주로, 그리고 자, 그 실용성과 좋은 제품, 잘 잘리고, 제작 잘 되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의 목공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점이 아닙니다. 뭐가 중점이냐면 안전이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하나가 일어난다면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목공 수업은 끝입니다. 다치는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래서 학교에서의 수업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 테이블소 쓰신다고 한다고 하면 테이블소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제일 어쨌든 간에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한 제품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목공실을 저렇게 구축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교로 갔어요. 그 다음에 한가람 학교거든요. 얘가 이제 베이커실과 목공실의 결합인데 처음에 이제 한가람 중학교에 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파평 중학교에서 저렇게 목공실을 꾸며놓고 목공 수업을 한다는 게 소문이 파주에서 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교장 선생님, 전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가람 중학교에 올 생각이 없느냐? 왜요, 교장 선생님?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에 목공실을 꾸미고 싶다. 그래서 교육청에 학기 말에 예산을 2천만 원을 신청할 건데 그게 어떻게 신청할 거냐? 목공실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신청할 테니 와서 목공실 좀 꾸며달라.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죠. 응,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관리자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다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회원함족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다는 것이 12월 달에 예산이 2천만 원인지 내려왔고 1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발령도 안 받았는데 1월 달부터 목공실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천만 원으로 실컷 산 거예요. 그렇죠? 와, 돈이 있으니까 여기 아까보다 더 좋은 페스툴을 샀습니다. 근데 페스툴의 각도 절단기가 문제면 밑에 맞는 그게 잘 없어요. 네, 받침대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책상 판을 뚫어서 디월트와 밑에 판에다가 같이 맞췄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교실 반칸이죠. 아까 테이블소 얘기 나왔죠. 테이블소를 학교에서 만약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안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브랜드명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소스탑을 추천을 합니다. 쟤는 어쨌든 톱날에 손이 살짝이라도 되거나 하면은 그냥 카트리지가 터져서 다치지 않게 하는 거죠. 물론 아까 파평중학교에서 얘기한 그 SC2보다는 절상 능력이나 슬라이딩 테이블 소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미국식 테이블 소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옆에 추가로 나중에 슬라이딩을 달긴 했는데 슬라이딩은 그냥 보조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응? 안전이 네, 소스탑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서 쓰신다고 하면 소스탑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예로 한다고 하면 다칠 일은 없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저 소스탑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저희 전창목에서 선생님 테이블소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실용성보다 전상력보다 안전을 위주로 해서 저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 저희끼리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한다면 쟤를 추천해 주겠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이제 애들 데리고서 이제 똑같은 구조예요. 파평중학교나 그 전 학교나 똑같이 했던 대로 또 학교 공간 재구성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요. 네, 질문은 제가 한꺼번에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만 할게요. 소스탑 카트리지가 1년에 몇 번 터지나요? 라고 했는데 저 카트리지를 간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 안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젖은 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쟤는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젖은 나무가 아니라고 하면 음, 젖은 나무가 아니고 철 심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해서 카트리지 하나가 터졌다. 와, 손가락 하나 구한 거죠.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만약 터졌다라고 하면. 그런데 제가 지금 저거를 사고서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카트리지가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신경을 쓰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공실을 꾸미고 목공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아리 애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얘는 메이커 동아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메이커 동아리인데 하는 것을 보면 목공 동아리예요. 그럴싸하게 목공 동아리가 메이커 동아리로 포장이 돼 있거든. 처음에 메이커 동아리를 꾸몄다고 해서 다른 것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목공 외에. 애들 재미없어 합니다. 목공을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결과물이 바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또 학교에서 저렇게 공간을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더 뿌듯한 거, 보람을 느끼고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동아리를 쭉 만들었죠. 물론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서 동아리가 잠깐 끊긴 적이 있었는데 그거 빼놓고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메이커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상, 여기 트리벤치, 학교엔 트리벤치가 없으니까 트리가 없으니까 기둥에다 만들었거든요. 얘네들이는 끌고 다니면서 이동형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지 학교 공간의 재구성, 이런 식으로 동아리 애들을 끌고 가면서 목공 수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전문 목공실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여기가 원래 댄스실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댄스실 비슷한 거였는데 애들 댄스 동아리가 다 해체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공간이 남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학교에 이렇게 놨고 또한 이 교장 선생님께서도 목공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년 말에 참 좋습니다. 학년 말 되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래서 학년 말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 전문적 목공실을 꾸미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 테이블을 갖다가 6개와 교사용 작업대 놓고서 나머지 이제 것들은 이제 학교의 사물함 이런 것들을 갖고서 꾸몄습니다. 저기 레이저 각인 것까지 해서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이름은 목공실은 아니고 저희가 메이커실 1, 메이커실 여기가 2예요. 그리고 목공실이라는 이름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전문적인 장비 들어가 있는 장비요. 그래서 꾸몄고요. 결국은 이렇죠. 2018년 제가 들어갈 때부터 목공실이 시작이 됐고 매년 조금씩 지원을 했고 초기에 저렇게 했다가 뭔가 더 체계적이고 화려한 거를 공유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2021년 아까 메이커스페이스를 신청을 했고요. 그때 메이커스페이스 학교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종이 울리네요. 7교시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경기 레인보우 메이커 학교를 신청을 해서 얼마를 받았냐면요. 리모델링비나 이제 사업비로 해서 1억 2천을 받았어요. 1억 2천. 와, 받고서 정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만 딱 주더라고요. 돈만 1억 2천 딱 주고서 설계, 공구, 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박 선생님이 신청한 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정산 보고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정말 이거 메이커 스페이스 만들려고 힘들었거든요. 방학 때 공사를 해서 정말 방학 때 딱 이틀 쉬었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나니까 되게 좋았어요. 우선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개의 공간으로 아까 보셨죠?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오렌지 스페이스, 블루 스페이스라고 하면서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2018년부터 2020년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메이커실 1, 가사 기술 가정실, 그리고 목공실, 메이커실 2라고 하면서 이게 2021년까지 제가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구축을 했고요. 2021년에 메이커스페이스에 구상을 해서 설계사를 선정을 하고 설계사랑 최종 구상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메이커실 있고 기술 가정실이 있고 목공실이 있고 메이커실 2가 있어서 거기가 전문 목공 작업실이었습니다. 얘를 갖다가 리노베이션, 인테리어를 했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뭔가 너저분하게 뭐 막 나무도 쌓여 있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활용성과 공간과 채광과 이 시안성과 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상의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가사실은 그 카페 분위기를 하고 싶었어요. 목공이 주죠. 하다 보면 이따 보시면 목공이 주일 거예요. 메이커스페이스 목공이 주인데 그거 못지않게 목공이라고 하면 저희가 잘 생각을 하면은 만들기 전에 설계가 중요하죠. 음? 애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할 때 목공합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만드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을 생각을 해보면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떤 재료를 쓸 거고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오렌지 스페이스라고 해서 카페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가면서 컨셉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는 뒤에 이제 뒤쪽 아까 오렌지 스페이스의 뒤쪽 배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블루 스페이스인데 이 공간은 이제 블루색으로 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메이커 스페이스니까 위에 오픈형 천장을 하고 싶었어요. 공장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픈형 천장을 하고 라인덱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메이커 스페이스니까 목공 수업만은 할 수는 없거든요. 목공 수업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수업도 같이 할 수 있는 범용성의 위주를 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 위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서고에 있는 모빌렉으로 해서 수납 공간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빌렉을 해서 애들 실습 끝나고 나면 그 실습 한 거를 보관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열방 거를 갖다가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요. 열방 거. 그렇다고 해서 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가져가라고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고 옛날 서고함이죠. 요 서고함 렉 하나에 한 반께 들어가서 10개를 시작해서 10반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모빌 렉을 갖다가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납 공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도 다 짜서 설계를 해서 수납 박스도 했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중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색깔을 중시했냐면 애들이 뭐 목공실로 와, 아니면 뭐 기술실로 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거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면 야 3층에 블루 스페이스 푸른색으로 쳐 있는 거기를 와. 아 거기요? 야, 오렌지 스페이스가 어디예요? 오렌지 색깔 3층에 찾아보면 오렌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거 거기 찾아와. 그럼 잘 찾아옵니다. 뭐 행사할 때나 아니면 타 학교 뭐 행사할 때도 아주 시연성이 확 보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설계와 만드는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싫었어요. 왜냐면 같은 연장선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어떻게 만드는 게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설계는 여기서 하고 만드는 건 여기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가 확 설계가 끝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서 이 두 개가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벽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벽을 어떻게 되냐면 폴딩 도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약에 열어버리면 설계를 하고서 바로 폴딩 도어 열고서 오른쪽에 가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했죠. 그래서 방학 때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천장을 뜯어보니 와 학교의 천장은 생각보다 험난하더라고요. 얘를 갖다 정리를 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정리하고 색깔 칠하고
옆에 보이시죠? 옆에 가벽을 터서 이렇게 폴딩 도어로 만들었고, 이거 언제든지 이 폴딩 도어를 열으면 두 공간은, 분리된 두 개의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물론 가운데 복도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미게 되었죠.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카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오렌지 스페이스. 설계를 대부분 여기서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이 편안한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디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공간에서 설계를 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만드는 공간,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메이커실 2라고 해서 메이커실하고 만드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왼쪽에 보시면은 간단한 작업들은 옆에서 스크롤서죠. 스크롤서 쭉 놓고서 작업하다가 옆에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스크롤서를 배열했고요. 중간중간에 뭐 팀별로 한다 보면 이 스크롤서를 띄워서 옆에다가 이렇게 쭉 놨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지금 이 테이블을 예전에 쓰던 테이블을 했는데요. 목공 수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옆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목공 수업할 때 만약 이 공간에서 목공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의자가 중요해요. 의자. 등받이 의자가 있는데 이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이게 안 들어가서 등받이가 위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목공 수업을 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목공 수업 보통 애들 톱질하고 만약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 서서 하죠. 근데 등받이가 책상 위로 올라오면 제 활동 제약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건 옛날 거를 써서 이렇게 밑에 다리와 옆에 이제 기둥 지지하는 게 이렇게 옆에 테이블에 딱 붙어 있는다라고 하면 제일 단점이 클램프가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리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클램프가 찝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테이블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상은 항상 클램프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클램프가 잘 집히질 않아서요. 나중에 이제 세 개로 구분했죠. 그린 스페이스라고 해서 전문 목공실이죠. 메이커실 2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메이커실 2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테이블 6개만 했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뒤에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정리할 공간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 옆에 이제 목재 넥도 옆에다 놨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애들 위주로 기본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뭐 드릴 프레스 많이 쓰죠. 드릴 프레스 많이 쓰고 밴드소도 애들 위주로는 아주 큰 거가 있으면 좋긴 한데 애들 위주로는 이 메타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타보도 큰 것만큼 비쌉니다. 큰 것만큼. 그리고 옆에 애들 뭐죠? 우드펜 하는 선반, 미니 선반 있고, 네, 옆에 그 스크롤 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옆에 뒤쪽에다 설계를 놨고요. 목공실이죠. 아까 보였듯이 그 목공실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 업그레이드 되냐면 선반도 있었고, 선반도 생겼고, 밴드소도 좀 큰 게 생겼고요. 음, 옆에 옆에 이제 드릴 프레스도 좀 큰 게 생겼죠. 아까 어, 그게 뭐였죠? 예, 예. 용수 거가 가성비는 참 좋은데 중간중간에 힘이 부족한 게 조금 있어요. 하드우드를 뜰 때는 용수 거는 멈춰서 애들용으로는 이 정도는 충분하지만 학생용으로는 수업용으로는 그런데 중간중간 하드우드 작업을 해야 됐을 때는 조금 더 큰 드릴 프레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고가의 드릴 프레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옆에 보이시지? 소스탑에서 옆에 여기 보면은
그 불편해서 옆에 슬라이딩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그냥 SC2라고 해서 그냥 슬라이딩 테이블 쏘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조 도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국식 테이블 쏘, 내가 힘으로 밀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소스탑에서 슬라이딩 테이블 쏘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왜 목공 중심 메이커 교육이냐라고 하면 메이커 교육이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 목공실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메이커실을 꾸미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목공실 위주, 목공 수업 위주로 메이커실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제일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 내 다양한 활동을 실시를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이죠. 계속 지금. 내가 목공실을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좋아하고 교육적 효과가 크고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계속 실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 학교 옮길 때마다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수업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시 N이 이거라고 했죠. 왜 메이커 교육에서 목공 수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냐? 저 이제 중학교에 있으면 중학교 애들은 어, 빠른 피드백이 요즘 더 빠른 피드백이 더 중요하죠. 말은 뭐 애들 요즘에 유튜브 영상만 보기 때문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숏 영상만 애들을 엄청나게 보더라고요. 똑같아요. 목공은 어쨌든 다른 수업보다는 빠른 피드백과 결과물이 창출이 돼요. 그리고 뭔가 진행되는 과정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유발도 좋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고의 확장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공 수업을 하게 되면 결국 목공하다 보면 애들이 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뭐 집성제, 합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되고요. 결국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구를 선택하고 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이 조금 더 하다 보면 저는 물건을 만들 때 디자인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럼 디자인적 면을 해라.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디자인을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공학 구조죠. 구조공학이라고 그러죠. 구조를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수업도 있지만 아까 피크닉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 보면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애들 협동심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목공에 대한 성공적인 성취감을 맛보고 가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 성취감을 맛본 학생들은 성인이 돼서 목재에 대한, 목재 문화에 대한 목재 문화 지능이죠. 결국은 이 학생들이 그런 긍정적인 성취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서 이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운드 앤 라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음,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옮길 때마다 목공실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가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저희 모임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맨날 힘들게 만들어 놓고만 오냐. 쓰는 것은 몇 번 안 쓰고 라고 하는데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동패중학교에 와 있잖아요. 동패중학교가 제가 목공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 얘가 파주에 대해 최초로 목공실을 만들었어요. 최창민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목공실을 파주에 와서 최초로 만들었고
제가 여기에 목공이 전문적으로 교사들끼리 배울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학교에 와서 목공을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금천중학교에서 목공실을 만들려고 반 정도 만들어 놨죠. 반 만들고 파평중학교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한가람중학교에서는 뭐 북부에서는 제일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왔거든요. 그래 놓고서 학교를 옮겼으면 내가 이제 또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결국은 만들어진 데를 왔어요. 그 당시에 여기 나무로 만드는 세상이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과 여기 현판 만든다고 해서 같이 트리머로 저거 다 판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판 현판이 아직도 저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축했던 힐링 스페이스라고 하는 명목의 와 기술실 저 뒤쪽에 먼지하고 이제 이거를 만든 선생님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구축을 했는데요. 먼지가 많으니 이제 먼지 집진기 설비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공구들과 그리고 아까 힐링 스페이스라는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가 돼 있긴 했지만 기구들은 다 공구들은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구들이 설비되어 있는 학교로 왔습니다. 돌고 돌아서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 학교에 다시 돌아온 거죠. 그죠?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걱정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블 수가 걱정이 돼요. 테이블 수가 걱정이 돼서 여기에 목공실을 쓸 때는 절대 선생님들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웬만하면 혼자 작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왜냐면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먼지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미끄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밑에다가 이제 테이프 더 붙일 생각이에요. 이게 청소를 해도 먼지가 계속 나와가지고 약간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갖다가 이제 붙여서 조금 더 안전에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두 가지 다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과 라운드의 라운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공실 구축의 두 가지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구축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구축하지 않아도 구축된 데를 가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고서 선생님들한테 질문 받을게요. 이제 지금 강의가 지금 말한 것처럼 목공실 공간에 대한 생각과 재구조의 필요성과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공간 활용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공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